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. 목자심서 발췌본입니다. 그중에서도 오락실과 중독의 씨앗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글이에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 오락실 경험 있잖아요. 이게 나중에 중독 성향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, 특히 저자의 아주 생생하고 좀 웃긴 에피소드들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저자분이 어릴 때 말이죠. 동네 오락실 완전 짱이었다. 뭐 이런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? 아, 네네. 그 얘기 저도 봤어요.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오락실 모든 게임 이리자리에 자기 이름 문희아령 이걸 딱 찍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하니까요. 이야, 정말 대단한데요, 그거. 보통 집념이 아닌 거죠. 그렇죠. 부모님이 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유독 그 오락실 운영 경험이 저자한테는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추억 얘기,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그 게임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어린 시절 환경 있잖아요. 이게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약점 같은 거랑 만나서 어떻게 중독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가, 뭐 그 과정입니다. 아, 내면적 취약성이라고요?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네,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오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아니면 불안감 같은 거요. 이런 감정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거든요. 저자의 경험을 따라가면서 그 연결고리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. 매일 아침 오락실 랭킹 1위를 지켜야 했다는 거. 이게 그냥 게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뭐가 다른 게 있었던 걸까요? 뭐 그냥 경쟁심 강한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다 그런 경험이 중독으로 가진 않을 텐데. 아, 정확한 지적이세요. 근데 자료에서는 이 경험이 단순한 재미나 경쟁심 그 이상이었다고 분석을 해요. 그러니까 게임 속 랭킹 1위 이런 명확한 성취감 또 통제감 이걸 통해서 현실에서는 좀 얻기 힘든 만족감을 얻는 패턴이 형성됐다는 거죠. 아하. 바로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게임으로 도피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발판? 이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게임을 통해서 현실에서 좀 부족했던 그런 통제감, 성취감 이런 걸 채우려는 심리가 있었다는 거네요. 게다가 저자 가정 환경이 좀 순탄치 않았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고요. 맞습니다.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고 사업 실패하고 뭐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오락실이 유일한 안식처, 약간 탈출구 그런 거랬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 같은 내면의 어려움은 외부의 좀 자극적인 요소,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것에 더 쉽게 빠져들게 만들거든요.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의 그 긍정적인 경험, 그러니까 성취감이나 통제감을 느꼈던 기억이 힘든 현실하고 강하게 딱 대비가 되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게임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 거죠. 그래서 20대에는 정말 제대로 빠졌던 일화가 나오잖아요. 네, 그 얘기가 아주 강렬하죠. 과외 학생 집에서 PC게임 처음 해보고는 사흘 밤낮을 글쎄 빵 하나랑 배지밀 하나로 버티면서 게임만 하다가 마우스를 쥔 채로 기절했다는 진짜 이건 좀 웃기면서도 슬픈데요. 네, 그렇죠. 심지어 게임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교회 찬양대 시간에 혼자 졸면서 막 이상한 춤 같은 걸 췄다는 얘기도 있고요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 패턴이 현실의 어려움하고 딱 만나서 증폭된 결과인 거죠.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 학업이나 일상생활 같은 중요한 것들을 다 뒤로 미루게 되는 상태. 자료에서는 이때를 게임의 노예가 된 상태다.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초기 오락실 경험이랑 내면의 취약성이 결합된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. 와, 게임의 노예라니.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돼서 5 아이들이랑 같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즐긴다는 완전 반전이 있어요. 네, 그 부분이 또 흥미롭죠. 아빠가 막 오늘은 치킨이다 외치면서 야심차게 시작하는데 현실은 뭐 옥상 착지하자마자 프라이팬 엔딩. 저도 그 장면 읽으면서 웃었습니다. 혼자 막 돌격하다가 양각에 걸려서 죽는 둘째. 점프하다가 갑자기 죽는 셋째. 또 혼자 숨어있다 자기장에 죽는 막내까지. 아유, 진짜 좌충우돌이죠. 그렇죠. 옆에서 아내분 잔소리가 막 들려오는데도 게임하는 모습, 이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. 네, 분명히 다른 양상이죠. 과거에는 혼자 고립돼서 좀 현실 도피적으로 게임에 몰입했다면 현재는 게임을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보여요. 도구요? 네. 물론 여전히 게임 때문에 갈등, 뭐 아내 잔소리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게임 실력은 뭐 예전 같진 않지만 중요한 건 게임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는 그 노력 자체인 것 같아요.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과의 관계를 좀 다시 만들어 보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짚어볼까요? 동네 오락실을 평정했던 그 어린 시절의 강렬한 경험이 불안정한 환경과 또 내면의 약점을 만나서 PC방 폐인 시절로 이어졌다가 지금은 5 아이들과 아웅다운 게임하는 목사 아빠가 되기까지 그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? 글쎄요, 중요한 건 게임이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환경, 또 내면 상태, 그리고 어떤 특정 행위, 그게 게임이든 뭐 다른 거든 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겠죠.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어떤 경험이나 환경이 지금 당신의 어떤 모습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